안녕하세요. 개념탑재술의 이경미입니다. 오늘은 이 배관 설계를 진행하면서 작성하는 그런 성과품들이 있습니다. EPC라고 했었을 때 이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설계 단계가 있고 컨스트럭션, 시공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계별로 해서 어떠한 성과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플랜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프로세스 팀, 그러니까 공정 그룹에서 이제 P&ID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돼 있죠. 그렇다면 이 P&ID를 기반으로 해서 배관 그룹에서 작성하는 플로 플랜도 저희 처음 개념에서 잡아드렸었죠. 플랜트라는 이 공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플로 플랜인데요. 이 P&ID가 작성되고 이제 플로 플랜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인 파이핑 라우팅을 좀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배관 머티리얼 팀에서는 파이핑 머티리얼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어떤 플루이드, 액체가 됐건 기체가 됐건 여러한 플루이드가 나올 텐데요. 이 플루이드에 따른 이제 파이핑 머티리얼 클래스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작성이 된다면 플로 플랜, 파이핑 라우팅 플랜, 그다음에 머티리얼 스페시피케이션 이걸 기반으로 3D 모델링이라는 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PDS라던가 PDMS, E3D, S3D 같은 하이엔드급의 제품들이 있고요. 또한 미들레인지급에 있어서도 캐드웍스, AP3D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러한 3D 모델링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3D 모델링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3D 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3D 모델링 기반으로 결국 성과품을 산출을 하기 위한 건데요. 배관 같은 경우는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아이소 드로잉이라는 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원라인, 원시트 개념으로 이제 아이소 드로잉을 작성을 하지만 굉장히 긴 배관이라면 이거를 한 장에 다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원라인 멀티시트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러한 한 라인에 따른 이제 아이소 드로잉을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해주는 게 3D 툴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2D로 작성하셨던 부분이 3D 모델링만 되어 있다면 이걸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맨아워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3D 모델링을 수행하시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아이소가 딱 뽑혔다 해서 배관이란 업무가 끝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이소 드로잉은 설계 단계에서 나오는 성과품일 거고요. 이제 이 아이소 드로잉이 현장에서 이제 시공 단계의 업무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랜트 시스템 그룹으로 왔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이 용어들이거든요. 건축과 다른 이 용어들. 파이프가 가고 만약 여기 브랜치가 되는 엘보가 되겠죠. 90도로 아니면 45도로 꺾이기 위해서도 엘보가 필요할 거고, T 같은 경우는 얘가 분기될 때 이제 이렇게 파이프가 가고 이렇게 가면 여기 T라는 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T라는 피팅류가 있기 위해서는 파이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웰딩이 돼야 되겠죠. 꼭 웰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T라는 게 있었을 때 일반적으로 플랜지라고 해서 볼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웰딩 해갖고 용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런 포인트를 나사처럼 해서 스레드 타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엔드 타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접이라는 게 샤브에서 용접을 해야 되냐, 필드에서 용접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또 다 발생을 해요. 파이핑이 아이소 드로잉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각각의 이런 포인트들을 빵빵이로 빵빵빵빵 찍습니다. 그래서 빵빵이라고 일명하는데요. 타 공장에서 만들면 좋겠죠. 성과품에 대한 퀄리티는 올라가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현장으로 이송을 할까요? 시공하는 업체와 함께 샵과 필드 용접에 대한 표시를 이 빵빵이 안에 다 하고요. 필드 용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필드의 용접 타입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사전 정의를 합니다. 협의가 완료됐다, 컨센서스를 이뤘다 한다면 이제 이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풀 드로잉, 파이핑 제작 도면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소 드로잉과 스풀 드로잉의 차이는 그럼 뭘까요? 이 스풀 드로잉에는 각각 포인트에 대한 웰딩 넘버가 부여가 되고요. 웰딩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샵이든지 필드든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그 도면에 표현이 됩니다. 배관 성과품이 그냥 아이소 드로잉으로 끝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이 아이소 드로잉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에서는 스풀 드로잉까지 작성이 된다. 이 부분은 시공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풀 드로잉을 작성하는 데에는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스풀 젠이라는 걸 이용을 한 워크플로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핑을 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플랜트에서 쓰는 하이엔드급의 헥사곤 ppm이라던가 아니면 아비바 이런 제품들이 있지만 또 미들레인지급의 캐드웍스라던가 AP3D도 있고요. 또한 이 파이핑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애니캐드에서도 가능해요. 솔리드웍스, 솔리드 엣지, 인벤터 이런 제품들에서는 아이소 드로잉을 제너레이션 하는 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생성하는 아이소 드로잉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러한 애니캐드에서는 PCF 파일을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AP3D나 캐드웍스도 마찬가지고요. PCF를 가지고 헥사곤 ppm의 아이소젠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이소 드로잉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스풀 드로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니캐드에서 작성한 PCF 파일을 기반으로 스풀젠으로 임포트를 해올 수가 있거든요. 웰딩 넘버라던가 스풀 드로잉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배관 부서에서 설계, 시공, 이런 각 단계별에 따른 성과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용어 아직도 되게 낯설고 어려우시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아이소라던가 스풀 드로잉 그리고 이런 엔드 타입 이런 개념만 그래도 좀 알아두시더라도 어디 가서 배관 좀 아시나 보네요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플랜트를 접하시는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